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 도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1페이지 펴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도수 분포표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렸었죠. 자, 오늘은 상대 도수라는 걸 할 텐데 일단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사한 도수 분포표입니다. 도수. 자, 도수 분포표에 지금 자, 이용 시간 이게 계급이죠. 기억나시죠? 계급. 그리고 이쪽에 도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 각각의 계급의 도수가 지금 4, 9, 12, 14 뭐 이렇게 해서 합계는 50명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알아봤는데 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8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180분 이상인 학생 몇 명이에요? 네, 2명이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50명 중에 2명.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0.04. 자, 비율은 0.04의 비율.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예요? 네, 그렇죠. 4%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봐서 뭐 얼마가 차지하는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얼만큼의 비율인지를 한눈에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고쳐 보겠어요. 비율로. 자, 비율로. 비율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각 계급의 도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 도수로 나눈 값. 다시 말해서 여기 있죠.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바로 각 도수가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계급의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상대 도수. 자,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상대 도수가 뭔지. 자, 좀 전에 방금 본 자, 이 도수 분표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60분 미만이 4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체가 50명이야. 그러면 자, 50분의 4. 전체가 50이고 도수의 총합이 50이죠. 지금 여기 도수의 총합. 그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 4. 이걸 계산한 값은 얼마일까? 네. 이게 바로 0.08이라는 값을 갖죠.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 계급 9명. 자, 이건 어떻게 한다? 50분의 9명 9.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0.18이 나오죠. 물론 이거 뭐 계산을 9 나누기 50을 할 필요는 없겠지. 가장 간단히 구하는 방법은 뭘까? 그렇죠. 100분의 분모를 100으로 고치고 분자도 2를 곱해서 18 그러니까 0.1편 바로 나오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12명일 때는 어떻게 한다? 50분의 12 그래서 100분의 24니까 0.24. 자,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각각의 상대 도수를 0.08, 0.18 이런 식으로 쭉 구했죠. 자, 이걸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상대 도수. 당연히 상대 도수를 다 합한 것은 얼마가 될까? 상대 도수를 다 합하면 네, 맞습니다. 상대 도수를 다 합한 값은 1이 나오겠죠. 왜? 전체가 50이고 도수의 합이 50이니까 50분의 50해서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다시 하나 만들었는데 이 표를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상대 도수. 그럼 우리가 왜 상대 도수를 구하느냐? 왜일까요? 상대 도수를 구하는 이유는 그쵸? 한눈에 우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용 시간이 90에서 120인 사람 이용 시간이 요 계급 자, 상대 도수 0.24야. 그 얘기 뭐야? 24%.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말했듯이 180에서 210분을 이용하는 사람 0.04, 4%.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를 구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한 상대 도수 그 분포표를 가지고 이번에는 상대 도수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자, 지난번에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가로에는 뭘 놨죠? 가로에는 맞습니다. 가로에는 계급이 들어가고 가로에 계급이 들어가죠. 가로의 계급. 계급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세로에는 도수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세로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도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 상대 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로에.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자, 1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조금 작게. 그래서 0, 0.1, 0.2, 0.3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까 30에서 60 사이 0.08, 0.08 여기가 0.08이 되겠지. 0.08. 그래서 여기다 점 찍고 그 다음 계급 뭐 0.18, 그 다음 계급 0.24,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번에는 이거를 상대 도수 분포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ES3라고 보고 그러면 문제 1번 교과서에다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표도 완성하고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도 나타내 봅시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상대 도수 표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대 도수는 뭐다? 네, 전체 도수. 다시 한번 쓰면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도수의 합. 도수의 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도수의 합이 몇 명? 25명이에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25분의 3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25분의 3. 자, 얼마가 나올까? 100분의 10이니까 0.12가 되겠네. 그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구합니다. 25분의 5, 0.2, 25분의 7, 0.28, 25분의 8, 0.32, 그 다음에 25분의 2는 0.08. 자,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과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나타내시오. 자, 80점 이상이라는 거는 요 두 계급을 합하는 거죠. 두 계급.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80점 이상이니까 80에서 90 사이가 0.32, 32% 더하기 그 다음이 8%, 40%가 되겠네. 자, 이번에는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라. 그 옆에 그냥 점 찍어서 연결하면 되세요. 자, 50에서 60, 0.12. 자, 이게 0.1과 0.2니까 하나가 0.0이네. 여기 정확하게 여기 0.2, 28, 32, 0.0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연결. 자, 여기 이쪽에 하나 더 찍으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사실 모양은 상대 도수를 구해서 그래프를 나타낸 거하고 도수분포와 다각형 모양은 똑같습니다. 뭐만 틀리느냐? 세로가 상대 도수냐 아니면 도수냐의 차이만 있겠죠. 어쨌든 분포를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금방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하는 거는 물론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냐, 그 계급에 속하는 퍼센트가 얼마냐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하는 이유. 자, 상대 도수를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도수의 총합이 다를 경우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A, B 두 학교, 두 학교가 있어. 뭐 여기가 하나 A 중학교, 여기 우리 학교라고 할까? 구룡 중학교, 구룡 중학교 200명 학생과 B 중학교, 뭐 어디라고 할까? 역삼 중학교 할까? 역삼 중학교. 자, 학생 수가 다르네. 200명. 구룡 중학교는 200명이고 역삼 중학교는 100명이야. 도수의 합이 달라요. 그런데 급식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 점수를 매겼어.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수 분포표가 나왔어요. 구룡 중학교와 역삼 중학교의 도수 분포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을 준 사람이 구룡 중학교가 12명. 우와, 맞네. B 뭐 얼마 안 되네. 또 그리고 뭐 보니까 90점에서 100점 준 사람 보니까 54명, 36명. 뭐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좀 약간 비슷비슷하기도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데 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관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두 개의 도수만을 비교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도수의 합이 다른 경우 어떤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이 있을 때 이런 분포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상대 도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도수를 구했더니 지금 바로 이제 표가 나온 거야. 자,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상대 도수를 구한 거죠. 구룡 중학교와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선생님이? 역삼이라고 그랬나? 역삼 중학교. 자, 봤더니 급식 만족도를 봤더니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상대 도수로 했어. 자, 이번에는 비교하기가 어때? 쉽죠. 지금 보니까 50에서 60점 준 사람이 자, 어때?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데 구룡이 낮네, 만족도가. 그치? 그 다음 계급 60에서 70을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높아. 그죠?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70에서 80점 여기도 이쪽이 더 높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니 자 80점에서 90점 점수를 많이 준 쪽 어느 쪽이야? 지금 이쪽이 더 높네. 이쪽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급식 만족도가 좋은 것도 이쪽이 훨씬 더 높네요. 전반적으로 어때? 자, 구룡중학교보다 역삼이 급식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래프예요. 자, A가 지금 구룡중학교야. 파란 거. 그리고 B가 역삼중학교입니다. 어때요? B중학교가 B중학교가 만족도가 높네.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이 도수의 합이 다를 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또는 전체를 10,000명, 20,000명, 30,000명으로 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 도수가 틀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계급의 도수를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도수가 틀릴 때는 전체 도수가 틀릴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뭐를 구해야 된다. 반드시 상대 도수를 구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각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하셨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A 지역이 달라. 자,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도수의 합이 A 지역은 250명이고
B지역은 200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나이를 계급으로 해서 지금 몇 명 분포가 지금 나와 있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그냥 이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는 나이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참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를 이용해야 된다? 반드시 상대 도수를 구한다. 상대 도수를. 두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 도수를 구합니다. 자, 이 문제에는 지금 250명하고 뭐 200명 있지만 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250명인 지역과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인 지역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50명과 1000만 명을 비교할 수도 있고 뭐 각각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사는 사람의 나이대하고 서울시 전체를 비교한다거나 또는 뭐 서울시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도수의 합이 다른 지역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바로 상대 도수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죠. 자, A지역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전체 250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면 얼마일까? 여기 무조건 얼마에 곱하면 될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250분의 25인데 이거는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그치? 분모 분자에 얼마? 4. 그치? 4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돼? 이건 1000분의 100이죠. 그래서 0.1이네요. 0.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좀 계산이 뭐 귀찮지만 하는 수밖에 없네요. 45 곱하기 얼마? 4를 해야 되겠네. 5, 4, 2, 20, 0. 얼마지? 20, 0.16인가? 18, 0.18. 그 다음에 5, 4, 20, 0.2 곱하기 4 하면 얼마인가요? 0.3이네. 그 다음에 0. 4니까 5, 4, 2 이렇게 되네요. 됐죠?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겠지. 자, B지역 계산해 봅니다. 200이네, 200. 자, 분모가 200이야. 200분의 30이야. 이거 얼마 곱하면 되겠어? 5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5를 곱해가지고 5, 20 해서 0. 얼마입니까? 17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를 곱해서 20, 0.22 5를 곱하면 25, 0.26 5, 4, 20, 0.2 5를 곱하니까 0. 얼마입니까? 0. 3, 15, 16, 1, 6이네요. 다음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깐 선생님 이거 틀렸나 보다. 계산이 맞나? 더해서 1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20, 30, 여기가 잘못됐구나. 죄송, 미안. 요거 0.16이네요. 아까 여기는 2는 맞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표는 일단 완성했고, 자, 이번에는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물론 표만 구해도 사실은 뭐 알아볼 수는 있지만,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먼저 A지역부터 그려볼게요. 0.1 여기죠. 0.18 0.2, 0.3, 2. 자,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A 지역이에요. 자, 이번에는 B 지역 그려보겠습니다. B 지역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0.16. 자, 이런 식으로. 16 여기. 26 0.2 0.1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B지역. 자, 어때요? 한눈에 보이나요? A지역과 B지역? 자, 어떤 것 같아? A지역이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사네. A지역이. 그죠? B지역은 약간 5, 60대, 50대, 60대, 70대가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가 좀 많으니까 조금 젊다고 할 수 있게 아니 많이 젊네. B 지역이 B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A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한눈에 비교가 확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수가 다른 두 지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상대 도수 잘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그러면 밑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학교에 와서 하는 걸로 하자. 자,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